안녕하세요. 코칭맘TV의 코칭맘 조아영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매주 찾아뵙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서 오늘도 연함없이 화요일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라는 조금 다소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긴 하나, 요 이론을 여러분들이 잘 삶에 녹여내신다면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갈등 요소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상담 기법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게 마음 치유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저도 받았고, 또 제가 이걸 요즘 배워서 많은 부모님들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 이론입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으세요. 자, 우선 이 이론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사례부터 먼저 공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제가 코칭맘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교육도 하고 있고 코칭도 하고 있고 심지어 이렇게 유튜브까지 촬영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혹은 굉장히 자녀 양육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요.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들하고 별반 차이 없는 정말 엄마라는, 또 아내라는, 사람이라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또 알아차리고 자각을 통해서 개선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솔직함을 담고 제 사례를 하나 공유를 드리면, 저는 아들을 둘을 키우고 있거든요. 첫째 아들 이름이 이든이, 둘째 아들이 이룸이에요. 네. 아이가 그 학교를 올해 이제 전학을 하게 됐어요. 저희 아들은 이제 초등학생인데 전학을 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다 보니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좀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뭔가 준비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월요일날 챙겨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항상 좀 급하게 아이가 말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항상 전날에 엄마한테 꼭 얘기를 해라. 엄마가 그래야 챙겨줄 수 있단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 아침 스쿨버스가 오는 10분 전에 아이가 엄마 나 이거 챙겨가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게 뭐였더라? 모종삽이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모종삽이 있었던 기억이 나서 그걸 막 찾았는데, 이제 찾았으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제가 못 찾은 거죠. 없는 거죠. 찾다가 시간은 다가오고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그 불안감과 초조함과 차시간이 다가오는 그 긴박함, 이런 모든 감정들이 합쳐졌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아이한테 화를 내게 된 거예요. 화를 또 적당히 내야 되는데 너무 모질게 화를 낸 거예요. 제가 아이한테, 야, 엄마가 아침에 이렇게 준비물 얘기 급하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 전날 미리미리 얘기하라 그랬잖아. 도대체 몇 번 얘기해?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아유, 모르겠어. 네가 학교에 가가지고 멍청하게 혼자 앉아있던지 말든지 엄마는 하여튼 좀 그 이후 얘기는 좀 이렇게 중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저의 또 사회적 이미지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점에 제가 막 폭풍 분노와 잔소리를 하고 있는 시점에 아빠가 뒤에서 요 있네 이러면서 이제 모종삽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제 순간 감정은 다행이다, 찾아서 안도감과 함께 찾아오는 저의 순간의 자책감. 또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라고 할 때 제가 알아차렸어요. 뭘 알아차렸냐? 내가 매우 정말 진심으로 비합리적 정서를 가지고 이 아이와 대화를 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제가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걸 들여다봤더니 저에게는 매우 비합리적 신념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비합리적 신념이라 하면 무엇일까? 또 제 내면을 들여다봤더니 제 사건은 이 아이가 준비물을 챙기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건이에요. 이게 A에 해당되는 거라고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사건이 A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C,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냐면요. 행동과 감정으로 표현했는데 감정에는 분노로 감정을 표현했고 그 행동으로는요. 화를 내고 말을 굉장히 심하게 했죠. 그게 결과예요. A는 준비물을 챙기지 않은 것인데요. 상황이. 그 상황을 가지고 결과물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말을 격하게 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존재하는 B라는 것이 빠졌어요.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까지 분노하고 화를 냈을까? 이 B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신념이라는 거예요. 이 신념이 합리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와 비합리적으로 작용했을 때의 결과가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 순간 저는요, 제가 매우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아이를 대했구나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이한테 분명히 그 전날 챙기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나를 무시한 것 같아.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준비물을 챙겨가지 않아서 학교에서 아무 행위도 하지 못하고 있을 그 모습을 나는 참을 수가 없어. 또 더 깊게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일하는 엄마를 둬서 얘가 잘 준비물을 챙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나의 이미지에 실추가 되는 거야. 막 그런 확장적 생각을 막 하면서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게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제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놀랐어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아서 학교에서 정말 굉장히 당황하고 소위 좀 뻘쭘했던 적의 기억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 복합적인 것들이 합쳐져서 아이한테는 그렇게 폭풍 잔소리를 해가며 아이를 당황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합리적 생각일까? 라는 반문을 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이론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이 이론은요, 앨리스라는 분이요, 알버트 앨리스라는 분이 인지적 상담과 치료의 방법으로 이제 이것을 체계화하신 분이다 정도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식은 아니죠. 그냥 지식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이론의 그 네임은 REBT 이론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REBT. 그러면 이 비합리적 신념은 왜 생기는 걸까? 그거부터 좀 알아볼게요. 비합리적 신념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은 당위적 신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당위적 신념이 뭐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해. 너라면 나한테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너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당신은 그렇게 말해야지.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다 당위적 신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위적 신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얘는요, 혼자 다니지 않고요. 친구들을 데리고 다녀요. 어떤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냐면요. 당위적 친구들은 3명의 친구를 데리고 다니는데 첫 번째가 재앙적 사고를 데리고 다녀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 큰일이 발생할 거야. 엄청 이건 끔찍한 일이 될 거야. 와, 이건 끝장이야. 막 이런 극단적 생각. 두 번째는요, 인간 비하적 사고를 데리고 다녀요. 아, 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난 정말 벌레만도 못해. 난 정말 쓰레기야. 난 정말 인간 이하적인 사고. 자,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요, 누구냐면요, 낮은 인내심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다녀요. 난 이 상황을 참을 수가 없어.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럼 제 앞서 우리 이든이한테 했던 저의 만행을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애가 정말 멍청하게 저렇게 가만히 혼자서 활동도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어. 끝장이야. 정말 엄마가 일하는 엄마라는 것을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해서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가 형편없는 아이가 될 거야. 막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어릴 때 생각까지 하는 거죠. 막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나한테 막 준비물 챙겨주지 않아가지고, 근데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인 거야. 막 자괴감까지 들고 나를 막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막 너무 저를 심하게 극단적으로 비하를 했지만 이게 저의 본질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고상하게 코칭맘이 되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뜯어보죠. want, wish 이것과 must, should의 차이가 뭔가? 습관적으로 우리는요,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해야 돼, must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살짝만 바꿔도요,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길 바래, 나는 그렇게 하길 원해 라는 사고로만 살짝만 바꿔도요, 감정이 매우 다운될 수가 있어요. 만약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 사례를 얘기했다면, 넌 그렇게 해야만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사고가 아니라, 어머 이든아, 아유 네가 미리 좀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안타깝다, 속상하겠다,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엄마는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되지 뭐, 혹은 다음부터 우리 좀 노력해야겠다, 오늘은 학교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라는 언어를 아이한테 표현했다면 아이는 어떤 반응이었을까? 굉장히 달라졌어요.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모든 선행사건에는요, 선행사건을 A라고 볼게요. A, 선행사건. C, 결과예요.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나요. 사건으로 인해서 감정과 행동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요. 우리 아이 사건이라면 우리 아이가 준비물을 챙기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요, 분노하고 화를 내고 야단쳤어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났죠. 제 감정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이 뭐라 그랬다? 신념이라 그랬어요. 생각, 사고나 신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신념은요, 합리적 신념과 비합리적 신념이 있다. 근데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태도를 취하게 되면은 매우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로 초래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합리적 신념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이 학습의 목적이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드리고 그럼 더욱 깊숙하게 말씀을 드리죠. 자, 제이 씨는요,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랐어요. 제이 여사라고 하죠. 결혼한 다음에 남편과 자녀들이 제이 여사를 홀대하기 시작했고요. 그녀는 적개심이 폭발하였고 편두통으로 앓아눕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남편과 아이들이 제이 여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선행사건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 선행사건으로 인해서 이 여성의 결과는 감정으로는 화가 나고 우울한 감정, 행동으로는 불평하고 명령하고 큰 소리를 치고 이런 결과로 계속 갈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진 게 뭐죠? 신념이죠. 이 여성의 신념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요,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천대받고 고생했어.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애지중지 아껴줘야 돼. 나를 무조건 이렇게 떠받들고 사랑해줘야 돼.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나의 가족들이 날 아껴주지 않으면 정말 끔찍스러운 일이야. 재앙적 사고로 간 거죠. 1번이 당위적 사고였죠. 두 번째가 끔찍한 일이야. 재앙적 사고예요. 세 번째, 나의 가족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게 아까 네 번째 있던 낮은 인내심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지금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정말 무가치한 인간이야, 나는. 이 네 가지 사고가 함께 모여서 아주 비합리적 신념으로 발현되는 거죠. 그 발현 결과가 매일 화가 나고 우울하고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애들한테 큰소리치고 요구하고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뜯어봅니다. 첫 번째,
그들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나를 소중하게 아껴주어야만 한다라는 이 당위적 신념이 옳은가요, 여러분들? 아니, 물론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긴 하죠. 하지만 그들이 나를 애지중지 아껴주면 좋은 거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가족이 나를 사랑해주고 애지중지 아껴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시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두 번째, 가족이 사랑해주지 않을 때 끔찍하고 난 불행한 여자야 라는 재앙적 사고를 가진다? 그건 다만 섭섭한 일일 뿐인 거예요. 다만 좀 섭섭하고 아쉽고 속상한 일이지 끔찍하고 난 불행한 여자야, 세상 끝이야 라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라는 것은 궤변의 하나라는 겁니다. 자신이 참을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니까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런 마음, 그러니까 조금 좀 애석하고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와 같은 과도한 분노나 어떤 자기 연민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봅시다. 선행 사건이 있죠. 결과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는 신념이나 사고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비합리적 신념과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라고 할 때 논박을 해라는 거예요. 스스로 대화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논박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이게 효과성 있는 생각인가? 두 번째는요. 현실성 있는 생각인가? 세 번째는요. 논리성 있는 생각인가? 그럼 앞서 다시 제 사례를 가지고 오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러한 지금 내가 순간 드는 이 생각들이 과연 내 삶에 무슨 이득이 있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슨 효과성이 있나? 무슨 플러스 장점이 있나? 아무것도 없죠. 두 번째, 이게 현실성 있는 생각인가? 현실적인 생각. 선생님이 일하는 엄마라고 나를 아주 이미지를 안 좋게 볼 거야. 우리 아이를 아주 찌질하게 생각할 거야. 이게 현실적인가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선생님들이 그런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없다고는 말씀할 수 없겠지만 이게 100명 중에 몇 명이 될 것이고 1000명 중에 몇 명이 되실 거냐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논리적인가? 이 아이가 준비물 하나 챙겨가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에서 멍청하게 혼자서 이렇게 있을 거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가? 합당한가? 모든 것들이 옳지 않다는 거,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논박을 하다 보면요,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언행을 수정하게 되죠.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제대로 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계속 알아차리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장에서 어떻게 조금 변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내가 지금 분노했는데, 내가 정말 지금 굉장히 즐거운데, 굉장히 행복한데, 그러니까 내 순간순간의 감정이 어떤지를 알아차리는 거. 두 번째는요, 상대에 대해서 혹은 자녀에 대해서 생각, 판단, 해석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돼요. 첫째, 공부 잘하는 아이가 게임을 할 때는 그래, 너도 좀 쉬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둘째, 치질하게 공부를 안 하는 아이가 게임을 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넌 또 게임이야. 넌 허구날 게임이야. 똑같은 시간에 게임해도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게임하면 쉬어줘야 되고, 공부 못하는 아이가 게임하면요, 걔는 비난받는 대상이 돼요. 이거는 그 아이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자기의 믿음과 사고에 객관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돼요. 내 생각이 과연 객관적인가? 네 번째는요, 자신이
엄마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욕구를 또 알아차려야 돼요. 정말 내가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가? 제가 얼마 전에 문의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아이가 시험 불안이 있대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공부를 좀 꽤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성적이 안 나오고 자꾸 마킹 실수를 한대요. 시험 볼 때 손이 떨린다고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칭을 받고 싶다. 근데 제가 욕심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먼저 코칭을 받으시고 그 다음번에 아이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 말씀은 애가 불안해하니까 애한테 해달라. 근데 그 원인이 자신한테 있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좀 애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애가 좀 많이 불안해해요. 그래서 아이가 변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로 인해서 아이가 변했는데 고쳐달라는 것은 아이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회복은 엄마를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엄마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오셨어요. 아무튼 마지막 5번째는요.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 원하는 것을 부탁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갈등 발생 시에 대한 또 REBT를 활용한 마음 다스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해가 좀 어려우신 분들 혹은 또 이걸 통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창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다음 또 자료 만들 때 혹은 댓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칭맘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끝!